3월 26일 한화그룹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전격 공시했고 주가는 당일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같은 주 한화시스템은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 설계를 수주하며 15% 급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6%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그룹, 같은 주간에 이렇게 극단적인 주가 분기가 발생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솔루션입니다. 유상증자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한화솔루션은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발행 예정 주식 총수 변경이라는 정관 변경 안건을 99%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도 이틀 뒤 예정된 2조 4천억 원 유상증자 계획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총 이틀 뒤 유증 공시가 나왔습니다. 정관 변경은 대규모 유상증자의 사전 준비였지만 주주들은 그 사실을 공시 이후에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202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습적 공시라고 직접 비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불과 1년 전 비슷한 방식으로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그룹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이 시장을 더 자극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석은 멈춥니다. 지분 희석 42%, 주가 20% 하락, 소액주주 반발.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유증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 한화가 이번 유증에 100% 청약 참여를 선언했는데 필요 자금이 약 7,0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한화의 현금성 자산은 1,303억 원에 불과합니다. 청약 참여에 필요한 자금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질문입니다. 시장이 지목하는 유력한 카드는 고려아연 지분입니다. 한화와 계열사인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임팩트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합산하면 약 7.7%에 달하고 현재 시가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2022년 한화와 고려아연은 수소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명분으로 지분을 맞교환했습니다. 3년 보호예수 약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고려아연이 먼저 한화 지분 전량을 1,520억 원에 매각하며 고리를 끊었습니다. 지분 상호 보유라는 명분이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만약 한화가 고려아연 지분을 유동화하지 않고 차입을 선택한다면 일부 투자은행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한화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블랙폼 액트는 3월 30일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4월 2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완료했습니다. 4월 3일 오전 기준 결집주주는 3,277명, 380만 주를 넘었습니다. 결집률 2.24%로 보고됐는데 법적 의미가 생기는 임계점은 3%입니다. 3%를 넘으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사 해임 요구 등 상법상 실질적인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도 중점심사에 착수했으며 4월 10일 이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두 가지 방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2030년까지 추가 유상증자는 없다는 선언, 다른 하나는 4년간 6천억 원 주주 환원 배정 약속입니다. 이와 함께 김동관 의장이 30억 원, 사회이사 전원이 자사주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재무 논리만 보면 유증이 불가피했다는 측의 주장도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한화솔루션의 2026년 이내 상환해야 할 차입금은 이자 포함 7조 8,518억 원입니다. 현재 신용등급은 AA- 부정적 전망이며 유증 없이 상반기를 넘기면 등급 강등과 1조 8천억 원 규모 차환 비용 상승이 동시에 현실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2년간 1조 6천억 원의 자산 매각과 7천억 원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이미 진행했음에도 유증에 이른 점,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적자가 2022년 8,263억 원에서 2025년 2조 6,725억 원으로 악화된 흐름을 보면 재무 압박은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재무 불가피성과 절차적 신뢰는 별개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채무 상환 효과보다 지분가치 희석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고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IM증권연구원은 연초 이후 주가 강세 속에 40% 비율의 증자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반대편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한화시스템과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 설계를 수주한 것은 단순한 계약 한 건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사업에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미 해군이 신규 함정 건조에 연평균 투입하는 금액은 약 3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 수준입니다. 개념 설계는 기능 설계, 기본 설계, 실제 건조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의 입구입니다. 지금 잡은 포지션이 후속 대형 수주의 진입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15%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한화시스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 우주센터가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위성 한 기당 평균 판매 단가 150억 원을 기준으로 이 부문에서만 1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동양 천공투 양산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방산 수출 비중도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로가 병존합니다. 금감원이 4월 10일 이전 유증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액 주주 결집률이 3%를 돌파해 임시 주촉 요건을 충족하면 불확실성이 연장됩니다. 유증이 원안대로 완료되더라도 41.9% 지분 희석이라는 구조적 압력은 즉시 해소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반기 중 유증이 완료되어 부채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낮아지고 올 3분기 카터스빌 셀 공장이 전체 밸류체인에서 AMPC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 수익성 회복의 가시화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텐덤 기술도 같은 맥락입니다. 2024년 말 세계 최초로 상용용 대면적 기준으로 독일 제3자 기관의 셀 효율 인증을 받은 기술입니다. 이것이 실리콘 태양광의 효율 한계를 재정의하는 기술로 상용화로 이어진다면 현재 주가 레벨은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화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이번 주간의 사건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산과 조선은 지정학적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순풍 위에 있고 에너지 전환 사업인 태양광은 재무구조 정상화라는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두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의 최종 처리 방식은 그룹 전체의 거버넌스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한화그룹다 고려아연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금감원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 소액 주주 결집률이 3%를 넘느냐. 이 세 가지 변수가 이번 달 안에 윤곽을 그려낼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한화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